네,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자 환경 구축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그, X 서버,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문제가,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오늘 1교시 때는,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그 문제를 같이 한번 해결해 볼 텐데, 혹시 지금까지 했던 방법으로, 알비즈나 RQT가 열리는 친구들은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잘 되고 있는데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고, 안 되는 친구들은 오늘 따라해서, 좀 상황을 좀 개선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깔려있는 엑스는 해야 됩니다. 윈도우 오른쪽 하단에 화살표 열어보면 엑스밍 활성화되어 있다면 네. 지금 안 되는 친구들, 아마 엑스밍이 대부분 다 깔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활성화돼 있다면 여기 지금 윈도우 오른쪽 하단에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한번 열어보면 엑스밍 아이콘이 있을 텐데 더블 클릭하면 네, 여기 닫을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그냥 더블 클릭해서 엑시트를 누르고요. 네, 엑시트 눌러서 우선 백그라운드로 돌아가고 있는 걸 꺼줍니다. 예, 윈도우즈 검색에서 프로그램 추가 제거, 프로그램 추가 삭제. 예. 검색에서 엑스밍이라고 치면 네, 엑스밍이라고 치면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에 먼저 작업을 해가지고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엑스밍이 보일 겁니다.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지웠어요. 빨리 제거라는 게 있어요. 예, 제거 버튼이 있죠? 삭제를. 네, 제거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해줍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손든 친구들 삭제 해주기 바랍니다. 아마 시간 얼마 걸리진 않을 거예요. 틸릭스 같은 거 띄웠을 때 이게 열리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면 네. 삭제를 해줍니다. 틸릭 네,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손 들었던 잠시만요. 손 들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알비즈 해도 안 되고 뭐 틸릭스 같은 거 띄웠을 때 이게 열리지 틸릭스 같은 거를 했을 때도 이렇게 캔낫 오픈 디스플레이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지금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않는 현상이 나타나면 강의 콘텐츠에 보면 사주차에 링크 하나를 올려놨어요. WSL2, 4 해서 SSH 접속하기, SSH가 있는 링크가 있죠? 눌러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해결책의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네, 우선 그 링크 들어가서 네, 요 화면 다 띄워두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수업을 하고 나서 어, 꽤 많은 학생들이 이 디스플레이를 열지 못해서 여러 가지 실습을 원만하게 해볼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마음이 아프냐면은 이게 진입 장벽이 좀 있죠. 개발자 환경 구축하고 또 더군다나 우리가 WSL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가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발생해 하는 상황에서 너무 어려워하고 그냥 안 해버리면은 이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들이 있거든요.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제대로 접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 로스 또는 기구학 또는 로봇공학의 어떤 지평선을 열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갖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지난주 수업 끝나고 꽤 심각하게 연구를 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연구를 해서 찾은 방법입니다. 찾은 방법인데 우선 녹화되어 있는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분투에서 파보창으로 열고자 하는, 파보창으로 열리는 앱은 여러 가지가 있죠. 페이스 같은 것도 있고, 또는 우리가 서브라인 텍스트, 그런 앱도 파보창으로 열어야 되잖아요. 이걸 열어야 되는데, 하드웨어가 윈도우와 분산하고 있다 보니까, 윈도우에서 디스플레이 리소스를 잡고 있어요. 통신 방법 중에 SSH라는 통신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만 따라서 해보면 돼요. WSL 되고,
네, 간단하게 도식화로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방법론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알아야지 따라하면서도 교수님이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구나. 그걸 이해하는 게 뭐 중요하겠죠. 우리가 지금 윈도우 컴퓨터가 있고 그리고 리눅스, 그러니까 우분투 컴퓨터가 있죠. 이건 WSL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죠. 사실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다 하나의 컴퓨터 안에, 하드웨어 컴퓨터 안에 있지만 개념적으로는 두 개의 컴퓨터가 따로 있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이게 하나의 컴퓨터에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리소스는 하나밖에 없죠. 디스플레이 리소스는 하나밖에 없고 당연히 이 리소스는 윈도우에서 잡고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분투, WSL에서 뭔가 팝업창을 열려고 할 때 계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퍼미션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WSL 커널 업데이트도 하고 뭐 이렇게 해봤지만 되는 사람은 되는데 이 부분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복불복이라서 고민을 좀 했는데 불현듯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라가지고 주로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 대의 컴퓨터, 여러 대의 로봇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메인 컴퓨터로 다른 로봇들, 컴퓨터들을 제어하고 매니지먼트 할 때 통신 기법으로 접속을 합니다. 그 통신 기법이 SSH예요. SSH고 아마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채팅창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따지고 근본적으로 근간으로 들어가 보면 다 SSH 기반의 통신 기법으로 뭐 카톡이나 이런 게 다 개발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어차피 이게 하나의 컴퓨터에 있지만은 아까 전에 방금 내가 개념적으로 설명했던 것처럼 내 노트북이 있고 로봇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내가 평상시에 하던 SSH 통신 방법으로 네, 접속을 해가지고 열어보는 거죠. 예. 이 기법입니다. 그럼 이제 요게 통하게 하려면은 지금은 되게 복잡하고 거추장스럽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번 되고 나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한두 명 빼고는 다 통했거든요. 그래서 요게 되려면은 또 마찬가지로 WSL에서 요놈이 잘 워킹하도록 하는 좀 작업을 해줘야 되고 윈도우에서도 해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요거는 WSL에서 환경을 좀 마련하는 건데 그냥 그대로 실행만 하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항상 뭐 하든 간에 수도 APT 업데이트는 하죠. APT 업데이트 네, 먼저 sudo apt 업데이트 다 해줍니다. 열어서. 하고 암호를 통신 잘 되는 친구들도 이거 따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인터페이스는 약간 좀 안 해준 게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그래서 우선 잘 되는 친구들은 굳이 따라 하지 마세요. 그냥 보기만 하고. 업데이트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SSH 서버 설치하기. SSH 서버 설치하기를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여기서 좀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아요. 예, 한 10초 정도. 예, 좀 기다려 주겠습니다. 네, 지금 따라서 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지금 깔고 있어요? 네, 좀 기다리겠습니다. 네, 지금 수업 실황은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예, 간단하게 편집해가지고 또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예, 수업 후에 참조할 친구들은 참조하기 바라겠습니다. 예, 기구학 재생 목록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해결됐어요? 네. 네. 네, 그러면 자,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 아직 깔고 있어요? 아직 한 거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혹시 뭐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예. 뭘 했길래 내려갔어요? 그거는 우분투 WSL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 지우고 다 새로 해야겠죠? 그리고 저기 어제 내가 알게 된 사실인데, WSL 우분투 처음 인스톨레이션 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 안 넣고 했던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여러분들 해봐서 알겠지만 뭐 이렇게 할 때 패스워드 묻고 또 뭐 아이디 묻고 로그인 할 때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분투는 어,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예, 유저로. 네. 이거 서버가요? 에러가 메시지가 어떤 게 떠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SSH 세팅하기. 네,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 됐다, 이렇게. 하고 네 번째. 네, 세 번째 줄. 이거는 뭐 환경 설정하는 거라서 해서 엔터 치면 그냥 바로 됩니다. 시간 안 걸려요. 그 다음에 IP 주소 확인하기 있는데 첫 번째 수도 apt install net tool. 네, 이거 밖에 해서 요 앱을 하나 깝니다. 예, 통신에 관련된 툴이겠죠? 그다음에 예, 그래서 지금도 질문이 이거였는데, 이게 뭔가를 깔았을 때, 뭔가 이게 쭉 안 되고 이렇게 끝나버린다. 근데 잘 보면은, That tool is already newest 버전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미 최신 버전으로 깔려 있다는 거죠. 깔려 있는 거를 또 깔면은, 이런 비스무리한 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에러가 났다라고 오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 WSL은 또 다른 컴퓨터라고 그랬죠. 또 다른 컴퓨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또 다른 컴퓨터가 갖고 있는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IF config라고 치면 됩니다. IF config라고 치면 여기 이더넷, ETHLO, 여기 이더넷, 인데 117, 블라블라 나오죠. 여러분들은 다 이게 다를 거예요.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다시 이거 열어가지고 이쪽으로 통신 접속을 시도할 거예요. 네, 놔두고. 어제 수요일반 학생 중에서 이 뒤에 보면 이제 윈도우 프로그램에서 이 WSL IP 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내 거 지금 눈에 보이는 이걸 치고 있는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지금 개념이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WSL에 잡혀 있는 이더넷 IP 주소를 나중에 쳐야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그냥 예로 지금 내 노트북에 이렇게 잡혔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방법은 ifconfig. 그다음에 키 생성. 네, 그다음에 네, 금방 됩니다. 금방 되죠. 이렇게 끝났고 그다음에 요거 잘 보세요. 요거 우선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수도 나노 그리고 이게 루트 주소인데 안에 컨피그레이션을 수정하는 건데 요걸 좀 설명을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실 텍스트 수정하는 건 그 서브라인 텍스트 썼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서브라인 텍스트 하면 안 열리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디스플레이 문제가 발생하면 지금 상황 이해되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지금 우리가 이 거추장스러운 작업을 하고 있는 이유가 팝업창이 안 열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텍스트 에디터는 지금까지 그 서브라임 텍스트라고 하는 그 앱을 깔아가지고 했던 건데 생각해 보면 그걸 실행시키면 팝업창이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요 파일을 열어가지고 뭔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팝업창이 안 열리니까 서브라임 텍스트로 지금 이 작업을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나노라고 하는 요 앱을 실행을 시켜서 요걸 여는데 보세요. 그럴 때 나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나노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외부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열지 않고 여기에 그냥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능하겠죠. 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열린 게 여기 요 위치에 있는 sshd config라고 하는 파일을 연 거예요. 화살키로 커서가 보이죠? 하얀색에서 네. 자, 여기서 커서 움직이거나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아무래도 GUI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실수로 뭐 다른 키보드를 누르거나 뭐 스페이스를 누르면 에러 날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방향 화살키로 커서만 잘 움직여서 어디까지 찾아가냐면 내려가지고 어디까지 찾나? 요걸 수정을 해줄 거고요. 네, 요걸 노에 대해서 바꿀 거예요. 조금 밑에 내려볼게요. 화살표로. 네, 보이죠? 여기 흰색으로 하나 보일 거예요. 뭐라고 돼 있는데 이놈을 예스라고. 네. 아까 노에서 뒤로 가서 백스페이스로 노를 지우고 타이핑을 예스로 예쁘게 칩니다. 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저장하고 나가고 했던 걸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전부 다 개념적으로 마우스 클릭으로 다 했던 건데 여기서 잘 보세요. 보고 저장하고 나가요. 여기 보면은 라이트 아웃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컨트롤 O입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O키를 눌러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바로 먼저 하지 말고 여기서는 같이 따라서 하세요. 아까 전에 지금은 지금 바뀌었는데 라이트 아웃이 저장이거든요. 저장하기.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스펠링 O 키를 누릅니다. 누르면은 요렇게 나올 거예요. 네, 요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파일 네임 투 라이트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누르고 나서 누르면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엔터 키를 칩니다. 네, 엔터 키를 치면 저장이 됩니다. 네, 지금 우리가 했던 건 뭐냐면은 윈도우 개념으로 따지자면은 자, 저장하기 눌러서 뭐 딱 팝업창이 떠서 뭐 여기에 저장하시겠습니까? 해서 뭐 저장하기 눌렀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키보드로 조작을 한 거예요. 엔터 키를 누르면 저장이 되면서 다시 원래대로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저장됐어요. 수정됐어요. 바깥으로 나가려면 컨트롤 X를 누르면 됩니다. 네, 컨트롤 X 누르면 엑시트죠. 저장이 됐기 때문에 바로 나갑니다. 예, 다른 거 안 물어보고 예,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X를 눌러보세요. 네, 나노라는 거 개념 이해가 되죠? 예,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은 급할 때는 네, 이런 게 되게 편리하죠. 거의 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SSH 서비스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스타트 해줍니다. 하면 여기 뜨죠? 스타트 보고 당연히 액세스 허용해줘야 됩니다. 액세스 허용해줘야지 열 수가 있어요. 액세스 허용. 그러면은 우분투 상에서는 이제 외부로 통신을 지금 튀어줄 거예요. 네, 여기까지 잘 따라 했죠? 네, 혹시 같이 따라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 있나요? 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문제가 있는. 오, 예, 퍼펙트. 네, 좋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갈게요. 마지막 줄 있잖아요. 이게 SSH 서비스를 스타트 해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따라서 쭉 지금 따라서 해오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가 된 상태죠. 지금 여기서는 이걸 받을 준비가 된 상태예요. 켜졌습니다. 턴온을 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수업 다 마치고 끄고, 뭐, 다음 주에 다시 이 자리에 오던가, 아니면 집에 가서 다시 하려고 할 때, 뭐, 이 뒤에 있을 작업들을 쭉 따라서 했는데 만약에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우분투 상에서 요 위에 거는 설치나 설정이니까 다 돼 있을 거고 요것만 다시 해줘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해가 됐죠? 예, 컴퓨터를 껐다 키면은 이게 SSH가 이제 꺼졌다가 이게 우분투가 다시 켜질 때 이 자동으로 켜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요 노트북에 그런 문제 때문에 아예 요 구문 자체를 배시 RC 그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놓긴 했거든요. 좀 이따 보여줄게요. 그러면은 뭘 작업할 때마다 배시 RC가 다시 컨피그레이션이 리로드 되면서 이게 계속 되는데 좀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신경 끌 수 있으니까. 자, 그거 꼭 기억하세요. 만약에 똑같이 따라 했는데 컴퓨터 껐다 켰더니만 안 된다. 아, 맞다. 그러면은 WSL에서 요거 SSH 요거 서버 서비스를 스타트를 해줘야겠구나. 그거 꼭 기억하고 있길 바랍니다. 이제 윈도우에서 윈도우에서 이거 어떻게 할 이제 요거 합니다. 앱을 할 겁니다. 통신 앱. 네, 윈도우는 쉽죠. 앱을 깔면 됩니다. PU, PT1. 네, 여기까지. 여기 PUTTY. PTY가 생긴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다운로드 PT.
해서 다운로드 쿠키, 링크, 첫 번째 링크고,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MSI 파일 윈도우 인스톨러에서 첫 번째로는 여기 있는 컴퓨터 전부 다 64비트짜리니까 64비트 X86으로 첫 번째 링크 클릭하면 네, 여기. 네, 첫 번째 거. 아마 다 64비트 컴퓨터일 거고요. 윈도우 인스톨러 64비트 X86. 예, 요거 첫 번째 링크를 MSI를 하면 저장이 될 겁니다. 다운로드 받고 있죠? 35메가바이트니까 그만. 네. 네, 저장이 다 되고 나면 이제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까지 조금 텀을 두겠습니다. 네, 한 5초 뒤에 물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는데 혹시 문제 발생한 친구 있나요?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갑니다. 그대로 깔아줍니다. 쿠키를. 이제 깔아주고 믿음이는 안 읽어줬거든요. 피니시. 그러면은 이제 윈도우에서 쿠키라고 쳐보면 예, 깔려있죠. 이걸 엽니다. 이걸 열고요. 그럼 이런 앱이 하나 나와요. 뭘 거냐면은 네, 요거 좀 설명할게요. 지금 이제 여기서 사용할 앱도 깔았고 여기서 SSH 서버 가용할 환경도 다 구축을 했어요. 근데 그럼 이제 또 뭐가 필요하냐? 우리 이제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지웠던 엑스밍 있잖아요. 엑스밍처럼 이렇게 X 서버를 윈도우 X 서버를 활성화시켜 주는 사실은 이 커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막 이렇게 웹 서치를 해보니까 윈도우 환경에서는 엑스밍보다는 요거 VCX, SRV 이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는 예, 것들을 찾아서 이걸로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요거 다운로드는 좀 익숙하죠? 소스포지 홈페이지. 그러니까 아까 구글 검색창에서 소스포지하고 한 칸 띄우고 요거 치면은 바로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예, 링크가 바로 찾아질 겁니다. 소스포지 VCXSRV. 그래서 들어오면은 이게 카운트가 5, 4, 3, 2, 1 가죠? VCXSR 끝나면은 다운로드가 됩니다. 소스포지 홈페이지에 와서 VCXSRV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아서 쭉 깔면 됩니다. 네, 다운로드 이렇게 잘 받아줬고요. 아까 전에 초록색 원형 그 타임 5초 지나면은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아지거든요. 네, 갑니다. 그대로 엑스님 VGXSRV 프로그램을 깔면 그러면 엑스런치라고 하는 자, 다 깔았는데 브이밍에서 봤던 아이콘이랑 똑같은 아이콘이 바탕화면에 보일 거예요. 근데 다릅니다. 아이콘은 모양은 같은데 프로그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건 또 보면은 엑스밍이라고 적혀 있지 않고 엑스런치라고 적혀 있어요. 엑스런치라고. 예. 요걸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게 뜨죠. 엑스밍은 이런 게 없었죠.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엑스트라 세팅 여기다가 뭔가를 한 넣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additional parameter VCX SRV 여기에 하이픈 now GL을 주십니다. 네, 크게 적어줄게요. 지금 방금 친 게 하이픈 now gl 요거를 엑스트라 옵션을 칩니다. 하이픈 백입니다. 빼기 now nowgl을 쳐줍니다. 하이픈 now GL 하이픈 NOWGL 네, 이렇게 되면 끝났습니다. 네, 끝났고 네, 활성화가 됐고
아까 전에 해봤죠? if config 띄워놓고 네. 지금 여기에 IP 주소를 넣었는데 본인 화면에 보이는 이 IP 주소를 넣어야 돼요. 지금 여기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거 이건 넣으면 안 됩니다. 이해됐죠? 네. 자, 하고 자, 여기까지 3초. 약간 텀을 두겠습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네, 따라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지금까지 문제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네, 가서 봐줄게요. 없습니까? 예, 갑니다. 네, 지금 뭐 한 거냐면 여기 보면은 SSH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죠. 이거를 확장하면은 밑에 서브에 쫙 열리는데 X11, X11을 클릭을 해주면 네, 여기가 바뀝니다. X11에 해당되는 걸로. 네, 여기 클릭을 해줍니다. Enable X11.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로컬 호스트 콜론 되는데 적으면 이거죠. 로컬 호스트 콜론. 여기서 보니까 수요일 반, 목요일 반도 콜론을 계속 세미콜론으로 찍는 친구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콜론하고 세미콜론 알죠? 예. 콜론. 그리고 숫자 0. 하고 클릭을 하면 나는 지금 뭐 팝업 없이 바로 떴는데 아마 여러분들 회색 팝업이 뜨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거기서 가운데 보면 억셉트 있죠. 수락을 다 클릭해 주면 돼요. 수락. 당연히 수락해 줘야겠죠, 지금. 뭔가 보안 관련해서 뭐 물어보는 걸 거예요. 수락해 주면 이제 아이디랑 패스워드 치라고 나옵니다. 당연히 여기 아이디랑 패스워드는 요거 WSL일 거겠죠? 지금 상황이 이겁니다. 윈도우에서 푸티라는 앱을 통해 가지고 SH 통신 기법으로 WSL을 접속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접속해서 여기서 틸릭스라고 쳐보면 틸릭스가 열릴 겁니다. 나도 한번 이제 푸티로 한번 열어볼게요. 잠시만요. 지금 내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WSL에서 바로 틸릭스 하면 안 되거든요. 한번 보여줄게요. 바로 틸릭스 하면 캔낫 오픈 디스플레이가 나오잖아요. 자, 이럴 때 푸티로 우선 X 서버를 먼저 활성화시키고 지금 내 컴퓨터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겁니다. now gl 하고 다음에 푸티 열고 if config 해서 여기다가 내 걸 치고 0.23.7 그리고 SSH의 X11 enable X11 local host 콜론 0 오픈 하면 네 accept 하고 푸티에서 CTC 나는 아이디가 CTC 랩이고 비밀번호 치면 됐고 여기서 틸릭스라고 치면 열리죠. 열립니다. 그렇죠? WSL에서는 직접 안 열렸는데 푸티로 해서 열었어요. 네, 여기까지. 네, 문제 있는 친구 있나요? 네트워크가 닫혔다고. 이거 쳤어요? 네, 그리고 17.1.8 쳤는데 이거 쳐거든요. 이거 네.
이거 한번 시도해 보는데. 또 아이디도 정하지 않고 이제 비밀번호 정하지 않고 타블렛에 지우고 우분투 새로 깔 때 아이디 패스워드 꼭 설정해 주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이제 비밀번호 모르겠으면 처음부터 다시 알려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나도 다른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틸릭스가 문제가 아니었죠? 자, 이제 틸릭스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우선 RQT 먼저 한번 해볼게요. RQT. 예, 열리죠? RQT. 예, 이렇게 열리면 됩니다. RQT. 열렸고요. 자, 열렸고. 자, RQT 다 열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RBIZ 한번 열어볼게요. 사실 RBIZ는 어제 반 같은 경우에도 안 되는 친구가 한 두세 명 있었어요. 근데 그건 컴퓨터 시스템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도저히 내가 이렇게 커버를 해줄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노트북을 사용하는 친구의 빈자리가 있으면 이 데스크탑 좀 한번 잘 협의해가지고 자리를 바꾸는 방법을 추천해줬습니다. RBIZ 한번 해볼게요. RBIZ는 아마 로스코어 켜진 상태에서 되겠죠? 바로 안 될 텐데? 한번 해볼까요? 안 되죠? 예, 로스코어 켜라고 나오죠? 로스 마스터가 없다고? 그러면은 로스코어를 먼저 켜고 RBIZ를 해볼게요. 하면 네, 이렇게 열립니다. RBIZ. 마우스로 이렇게 화면 움직여 보세요.